일본을 참교육하자 난리가 난 현 상황과 뜻밖의 한국의 이것이 해외에서 대박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올림픽 전번기 퇴출 캠페인을 5개 언어로 시작한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재능 기부를 통해 11개 언어로 확대하여 전 세계에 홍보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앞서 서 교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일본 정부가 전 세계적인 확진자 급증 사태로 연기된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전번기로 응원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입장과 관련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캠페인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는 도쿄올림픽이 1년이 연기된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전번기 응원을 강행하려 하기에 전 세계 네티즌에게 우길기는 전번기임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라며 전쟁에 사용된 깃발을 다시금 꺼내서 응원에 사용한다면 올림픽 취지인 세계 평화와 배치되는 행위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지난주 서 교수는 우길기가 전번기임을 강조한 디자인 파일에 5개 언어로 된 설명 문구를 각종 SNS에 올려 전 세계에 널리 전파 중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국 네티즌들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이태리어, 포르투갈어, 인도네시아어까지 함께 번역에 참여하여 도쿄올림픽 전번기 퇴출 캠페인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경덕 교수는 전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재외동포 및 유학생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의 언어로 번역에 동참함으로써 더 많은 외국인에게 전번기의 진실을 널리 알리게 됐다라고 전했는데요. 특히 그는 해외에 거주 중인 한인 네티즌들이 SNS 상에서만의 전파를 넘어 그 나라 대표 커뮤니티에도 퍼나르면서 해외 네티즌들에게도 반응이 매우 좋은 상황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서경덕 교수팀은 뉴욕타임스의 전번기 퇴치 광고를 시작으로 지난 10여 년간 각 언어별 동영상 제작 등 전번기 전 세계 퇴출에 앞장서 왔는데요. 이런 그에게 일본 우익들이 자신의 자녀까지 거론하며 협박을 하고 있다고 지난 8일 밝혔습니다. 서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너무할 정도로 많은 우익들이 여러 방면으로 협박을 해오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정말이지 도를 넘어섰다라고 전했는데요. 그는 이어 며칠 전 어린이날에 우리 딸과 찍었던 사진을 봤는지 딸까지 조심해라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다면서 그야말로 인간 이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튼 7살 먹은 우리 딸이 이런 글을 봤어도 눈 하나 꿈쩍 안 할 거다라며 배짱이 저를 닮아 아주 세다라고 전했는데요. 끝으로 아무쪼록 이런 불쌍한 우익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다들 화병이 날 때까지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뜻밖의 한국의 이것이 해외에서 대박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인간 수업을 향해 해외 매체들의 폭발적인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간 수업은 지난 29일 공개된 이후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과 강렬한 이야기로 국내에서 뜨거운 입소문이 퍼졌고 해외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인간 수업은 돈을 벌기 위해 죄책감 없이 나쁜 길을 선택한 고등학생들이 그로 인해 돌이킬 수 없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과정을 그린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입니다. 이에 대해 포브스는 어두운 배경의 인간 수업은 지금껏 봐왔던 전형적인 한국의 10대 드라마가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봐왔던 한국의 10대 드라마보다 더 어둡고 강렬하며 고등학생들이 직면한 문제와 그들이 선택한 상황에 대한 결과가 아주 매력적이다라는 등 위기의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용기와 이를 과감하게 풀어낸 이야기의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특히 TV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 10대의 어두운 면을 묘사하고 있다라며 루머의 루머와 같이 오늘날 학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등 인간 수업이 담고 있는 청소년들의 문제가 한국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 세계 문제임을 일깨워주며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에 공감을 표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인간 수업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과 설국 열차의 영향을 받은 듯한 팽팽한 긴장감을 담고 있다. 또는 기생충과 인간 수업은 공통적으로 충격적인 결말과 스릴러 미스터리 장르를 모두 깊숙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해외 매체들이 극찬했는데요. 또 다른 해외 매체는 시장의 트렌드를 과감히 뛰어넘는 어두운 이야기를 통해 시청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이 작품의 용기에 존경을 표할 수밖에 없다라며 기생충이 한국 영화계에 끼친 영향처럼 인간 수업은 한국 시리즈의 다양성을 견인하는데 첫 걸음을 뗀 작품이라 생각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같이 우리 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담고 있는 인간 수업을 한국 콘텐츠의 위상을 높인 영화 기생충과 견주어 언급하며 탄탄한 서사와 완성도 높은 장르적 몰입도에 해외 매체들은 아낌없는 극찬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개성 넘치는 캐릭터를 보여주었던 배우들의 열연에도 박수를 보내는 상황입니다.
이같이 앞으로도 다양한 한국 작품들이 해외에서 인정받는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세상사였습니다. 한국 정부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일본의 태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방역 시스템과 진단키트의 성능을 깎아내리고 한국에서 보낸 사실을 숨긴 채 마스크를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출 규제 해제에 관해 응답하라고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마치 삐진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일본.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일본은 한국이 자신들을 마치 윗사람처럼 대접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알아서 일본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죠. 도움을 받고 싶지만 한국에게 어떤 감사의 표시도 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신들이 한국의 뒤통수를 친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한국의 도움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국 정부는 12일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시작된 한일 무역 분쟁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일본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일본은 대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수출 규제 사유로 한일 간 정책 대화 중단,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홀 통제 미흡 및 수출 관리 조직 인력 불충분 등 3가지를 내세웠습니다. 한국 정부는 다시 무역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기업들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이 요구하는 내용을 해결했습니다. 재래식 무기 캐치홀 통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3월 18일 대외무역법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5월 6일 산업부 내 무역안보 전담 조직을 과단위 조직에서 국단위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수출관리 심사 인력도 대폭 확충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에게 어떤 대답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요구한 것들이 모두 이루어졌는데도 말이죠. 일본의 이런 이상한 태도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4월 22일 정부가 일본에 마스크를 지원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몇몇 언론에서는 일본을 도와야 한다는 칼럼을 내보내며 분위기 조성에 나섰지만 한국 국민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그런 계획이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요청이 있다면 고려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일본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역 정부와 시민단체에서 마스크와 진단키트 등을 수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려졌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의 간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간보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아베는 4월 29일 의회에서 한국은 이웃나라고 중요한 나라라고 언급했습니다. 한국과 정보를 나누고 경험을 교류한다면 일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죠. 지난 3월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과 비자 발급을 기습적으로 중단했고 얼마 전까지 후생노동성은 한국산 진단키트의 성능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일본 내에서 재검증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한국의 기술을 폄하하기 바빴던 기억들은 온데간데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의료 붕괴 직전에 몰린 일본. 이번에는 자국 칼럼을 통해 한국에게 은근히 요구를 합니다. 마스크를 익명으로 보내달라고 말이죠. 일본 아사히 신문 편집위원은 칼럼을 통해 일본, 한국이라는 꼬리표 달기는 그만하고 지원하는 쪽은 밝히지 않고 지원받는 쪽도 선의를 그냥 받을 순 없냐며 일본에서 일어나는 익명 기부와 그 마음을 존중하는 타이거 마스크 운동이 한일 간에 벌어지는 것은 무리냐고 이야기합니다. 타이거 마스크는 일본의 만화로 주인공은 교통사고 직전의 어린아이를 구하는 대신 목숨을 잃습니다. 이 와중에도 타이거 마스크라는 정체를 숨기기 위해 마스크를 자신의 품에서 버리죠. 한국에게 일본을 돕기 위해 희생하라는 소리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일본이 한국에게 해온 행동들을 모두 잊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 일본의 행동을 잊지 않고 대응에 나설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번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기 전에 일본에서 수입하는 제품들에 대한 대응책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당시 일본이 공격한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인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의 국산화 및 일본 외 판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수입하는 상위 20대 핵심 소재, 부품, 장비 품목을 지정해 2021년까지 국내 생산 확대, 기술 개발, 수입국 다변화를 추진 중이죠. 대표적으로 SKC가 일본 의존도 90% 이상인 반도체용 하이엔드급 블랭크 마스크의 양산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외에 꾸준한 투자를 통해 80개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공급 다양화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달까지 일본에게 응답하라고 요구한 것은 충분한 준비가 됐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국을 우습게 본 일본,
이제는 미국의 뒤에 숨어 간보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13일 열리는 제12차 한미일 안보회의가 그 무대입니다. 이 회의에는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태평양 안보차관보 대행, 스치미치 아키히로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 대표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3국은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3국 공조 방안과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코로나19 대응 공조 및 3국 간 국방 교류 협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베는 과거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통해 한국과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당시 아베는 오바마를 움직여 2014년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강제로 열었죠. 지금도 미국을 움직이면 한국에게서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이 막대한 로비 자금을 들여 양성한 친일파를 조심하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2014년에 진행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의 경우 미국 내 친일파들의 입김이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죠. 지금도 일본은 막대한 자금을 뿌리고 있고 미국을 등에업으면 한국에게서 방역용품뿐만 아니라 무역 분쟁에서도 유리한 입장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미일 안보회의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내세울 계획으로 12일 한국 정부가 요구한 내용에 대해 교묘히 대답을 회피하는 것이죠.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한국의 진단키트 확보를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경쟁을 하는 상황인 만큼 일본의 뜻대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명확히 선을 그어왔습니다. 2017년 유엔 총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는 동맹이지만 일본은 동맹이 아니라고 명시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일본이 무역 분쟁을 일으켰을 당시에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맞대응 카드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꾸준한 방역용품 요구를 위한 간보기에도 정부는 한국전쟁 참전국들을 우선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일본 정부의 공식 요청이 없으면 고려하지 않겠다고 대응했습니다. 일본을 도와줘야 한다는 여론을 만들기 위한 국내 언론들의 칼럼에도 한국 국민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잘못에 대한 진실된 사죄를 하는 것이 부탁을 하는 데 있어 필수라는 것을 일본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리였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